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토텍에 근무하는 유양주 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부터 메이커 스페이스에 적합한 솔루션이란 제안 요 제목으로 해서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메이커 스페이스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코멘트 해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메이커 스페이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솔루션으로 저희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프린터, 스캐너, 소프트웨어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운영 솔루션이 있는데, 솔루션이라는 얘기는 좀 거창하긴 하지만은 그 관련된 간략한 내용, 그리고 국내외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저희 프로토텍은 2005년도에 설립됐고요. 가장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3D 토탈 솔루션이라고 그래서 3D 프린터를 전문적으로 취급해 왔고요. 그에 관련돼서 이제 3D 스캐너를 취급했고, 하드웨어적으로,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런 장비들이 좀 고가여서 사용 못하신 분들을 위한 제작 서비스와 역설계 서비스, 이거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스트라타시스라는 3D 프린터 제조 업체가 있거든요. FDM 기술과 폴리젯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11년 동안 전 세계 이제 시장 점유율을 일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걸 이제 주 제품으로 해서 저희가 소개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메이커스페이스를 지금 아마 들어오신 분들이 메이커스페이스 준비하시는 아마 분들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사업 소개 개요 설명드리고요.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프로토텍이 지금 오늘 하는 웨비나는 저희가 어떤 사업 제안서나 이런 부분 전반적인 거를 저희가 제안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제안서를 각자 이제 제안하신다고 하면은 그 제안서에 맞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주제로 메이커라는 게 말하신 대로 어떤 작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어떤 물건을 이제 메이커 공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프린터가 필요하고 어떤 소프트웨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소개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러면은 올해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요,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반인들이 창업이나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하려고 그러면은 막막하시잖아요. 인터넷 검색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공장을 찾아갈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랬을 때 전체적인 여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누구나 어떤 무엇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 욕구를 풀어주는 공간, 이 기능적 부분은 바로 이제 물리적인 공간, 거기 가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다, 아니면 공간도 이제 플랫폼도 이제 공간을 해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기능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한다고 하면은 그 구축했을 때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물건을 만들고 싶어 했을 때는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부분적인 교육이나 체험, 이런 부분도 공략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어떤 제품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은 창업과 연계된 지원까지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과 어떤 컨설팅, 이거를 지원해 주는 게 이번에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 들고요. 그래서 체험적 위주는 일반 랩에서 맞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어떤 창업 연계된 관련 솔루션을 지원해 주는 걸 전문 랩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된 내용을 보니까 올해에는 일반 랩은 한 32개 정도 내외, 전문 랩은 3개, 이렇게 이제 된 걸로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서울, 대구, 광주에서 전문 랩이 선정이 돼서 그걸 제외한 지역에서 전문 랩 3개가 선정된다고 공고가 되었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이 아마 중요할 텐데 일반 넥 같은 경우는 신규는 2.5억 내외, 그리고 지금 뭐 메이커 스페이스가 아니더라도 보면은 사설에서 아니면 개인 디자인 업체나 이런 부분에서 오픈 공간으로 해서 메이커 스페이스 하시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공공기관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이제 기존에 어떤 메이커스 공간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은 공간 확장하고 운영 개선 요 부분으로 돼서 아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신청하신다 그러면 좀 더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1.5억, 운영 개선은 1억, 그리고 전문 앱은 10억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또 대응 자금이 20%에서 전문 앱은 30% 이상을 준비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 드리는 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아마 일반 넥 같은 경우는 운영비 이런 거 제외하시고 나면은 일정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운영 계산하신 데는 하드웨어를 아마 준비하시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오늘 얘기해 드리는 거 공간 확장이나 아니면 신규, 그리고 전문 앱에서 신규나 어떤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의 메이커스페이스 이런 부분에 저희 하드웨어가 아마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장 지금 예, 여기 설명해 드릴 수 있겠네요. 지원 내용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 하시는 분들 시설 구축과 장비 구축 되고요. 공간 운영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도 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설하고 장비 이런 부분 신규하고 추가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건비와 사업비, 교육 이런 관련된 시설비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인프라 조성에는 70% 미만 최소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설 운영비는 30% 이상을 편성을 해주셔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메이커 스페이스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거는 3D 프린터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구나 왔을 때 3D 모델링만 작업한다 그러면은 바로 프린팅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 드리는 건 이제 3D 프린터를 기본적으로 많이 제안 드리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꼭 들어가는 제품은 아마 CAD를 아마 3D CAD를 쓰셔야 될 거예요. 3D CAD가 일반 넥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뭐 솔리드웍스나 아니면 라이노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소프트웨어 지금 하시려는 목적에 맞춰서 제품군에 따라서 저렴한 솔루션 3D CAD를 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셔서 모델링 하신 다음에 이런 제품 출력을 하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만약에 2D 도면을 갖고 3D 모델링 안 하셔도 뭐 간단한 어떤 명판이나 레이저 커팅이나 해서 조립해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쓰실 때는 레이저 커팅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좀 여유가 된다고 기존 랩에서 3D 프린터를 다 구축했다고 했던 일반 랩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있으면 3D 스캐너 정도 이렇게 저렴한 걸 이용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전문 랩 같은 경우는 뭐 예산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뭐 스캐너도 좀 고사양 스캐너, 프린터도 고사양 스캐너, 3DCAD도 뭐 일반 카티아나 뭐 크레용이나 뭐 이런 것들 좀 고가의 3DCAD를 구축할 수 있다고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린터를 그러면은 그 메이커 스페이스 준비하실 때 어떤 프린터를 구축하셔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신데요. 그거는 지금 하실 때 어떤 랩을 준비하에 따라서, 그리고 주위에 어떤 사업을 갖고 메이커 스페이스 제안서를 쓰시냐에 따라서 프린터를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프린터는 저희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고요. 아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검토 사양은 나중에 저희 컨설팅 자세하게 좀 더 문의하면은 그에 맞춰 저희가 제안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저희가 일단 전반적인 프린터 개요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먼저 저희가 스트라타이스 저희가 소개하는 거는 FDM 방식의 3D 프린터고요. FDM 방식이라는 거는 저희가 보급형은 아마 많이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1000만 이하의 어떤 몇백만 원짜리 장비들이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이 FDM 방식인데요. 원리는 실제 플라스틱 여기 PLA나 ABS에 돌돌 감겨 있고요. 주재료가. 그리고 서포트 역할하는 산업용 같은 경우는 서포트 재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재료가 하나하나 쌓으면 3차 영상을 만들고 어떤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게 서포트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데 산업용은 별도로 존재하고요. 보급형 같은 경우는 이 주재료가 서포트 역할을 해서 이 헤드에서 녹여서 3차 영상을 만드는 것을 FDM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폴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팅 기술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 제팅 기술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저희가 2D 프린터 제팅하는 것처럼 똑같이 헤드에서 제팅하고요. 이 주재료 모델하고 서포트 똑같습니다. 지져주는 물질을 잡아주는 서포트가 필요한데 이 제팅해서 뿌려줄 때 UV에서 뿌려주고 바로 경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포토폴리머의 어떤 계열의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공급하는 스트라타시스에는 이 FDM 방식과 폴로젯 방식이 있고 아마 사업을 일반 랩으로 하신다 그러면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요런 이제 몇백만 원짜리 보급형 장비에서 아니면 산업용 장비인데 조금 가격이 예산이 가격이 조금 낮은 한 3천만 원대에서부터의 장비들 그리고 한 5천만 원대의 장비들 면이 좋은 이런 건 일반 랩에서 구축할 수가 있고요. 전문 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예산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뭐 2, 3억에서 뭐 7억까지 검토하신 데도 있었고 과거에 준비하실 때 그리고 J750이라는 한 6억 이상의 어떤 장비들도 구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취급하는 라인업이 금속 프린터가 있는데요. 금속으로 어떤 걸 만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단가가 3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반 랩에서 준비하시긴 좀 그렇고요. 전문 랩에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장비고요. 요런 전문 랩에서 준비할 때도 최소 3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 사업하는 내용과 잘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랩 준비하시는 분들의 프린터만 일단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한 400만 원대 장비를 그거는 사업 준비하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꼭 저희가 정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장비를 5대 두실 수도 있고 2대 두실 수도 있고요. 그런 예산 이제 다른 준비해서 맞춰가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추천한 장비 메이커봇의 레플리케이터 플러스라는 게 한 400만 원대 장비 있고요. 그리고 메이커봇의 Z18이라고 있습니다. 요건 사이즈가 큰 어떤 보급형 프린터를 원하시면 요걸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DM 방식입니다. 요건 할 때 3천만 원 중반이고요. 170 그리고 270 같은 경우는 6천만 원까지인데 여기 6천만 원까지는 솔직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F170이 산업용까지 한다 그러면 여기가 맞을 것 같고 그리고 프로젝트 방식에는 530 프로 5천만 원 중후반에 어떤 장비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좀 궁금하실 텐데 그럼 어떤 때는 FDM을 넣어야 되고 어떤 때는 이제 만약에 산업용 넣으신다고 했을 때 FDM을 넣어야 되고 비싼 아니면 요 오브젝트 30 프로라는 산업용 프로젝트 방식 넣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신데 아마 기계적인 어떤 주위에 메이커들이 많다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하시면 아무래도 제품 케이스나 이런 쪽 많을 때는 요 FDM 방식을 쓰시는 게 낫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FDM은 상대적으로 적중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표면 조도나 미세 형상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커버하고 싶을 때는 요걸 폴리젯 방식을 좀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세서리나 이런 쪽 소형 핸드폰 쪽 주위에 어떤 관련된 것들이 많다고 하시면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양인데요. 사양은 간략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메이커 스페이스를 하면서 보급형을 알아보시면은 저희 국내 제품도 많이 있고 해외 제품도 많이 있어요. 저희가 취급하는 이제 메이커 보시라는 라인업이고요. 요거의 장점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많이 이제 사용됐고 그만큼 신뢰받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마켓 시장 점유율도 저희가 상당히 넓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안정성인 것 같습니다. 대형 제품이나 이런 부분은 Z18에서 크게 만들 수도 안정적으로 만들고 CPU율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리고 리플리케이터 같은 경우도 누구나 만들었을 때 똑같은 품질을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장비 가격이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비쌀 수가 있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선택해 준 이유가 아무래도 안정성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는 뭐 프린터 출력을 저희 간단히 비교한데요. 한번 나중에 검토해, 뭐 저희께 조금 뭐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희가 운영 인터페이스가 편하다는 건데, 일반 보급형 프린터와 틀리게, 저희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바로 STL뿐만 아니라 IGS 탭, 뭐, 카티아 파일 등 3D 일반적인 모델링 파일을 불러와서요, 바로 거기서 슬라이스를 치고 페이지 장비로 넘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쓰실 때 어떤 형상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세팅 값을 하실 필요 없이 어떤 형상이나 맞춰서 바로 배치만 해주시고 버튼만 누르면은 제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운영에 편리한 소프트웨어가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소프트웨어 트능에서 어떤 어셈블리된 뭐 하나의 통짜에 파일을 불러오면은 어셈된 그런 파일이 온다 그러면 간단히 버튼 하나로 해서 한 번에 제작판 위에서 제작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업용 3D 프린터인데요. 아마 예산에 맞추다 보면 요 F170 정도가 아마 맞을 텐데 3천만 원 중반에 요 같은 경우는 이 제작 사이즈가 25, 25, 25 정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여기 ABS뿐만이 아니라 저렴하게 쓸 땐 또 PLL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저렴 운영할 수도 있고요. 이건 산업용이기 때문에 서포트가 물에 녹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든지 100%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F170이라는 장비가 쓰시면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작년에도 매커스페이스 하시는 분들이 보급형 프린터를 여러 대 놓으시고 산업용으로 이 F170을 많이 설치해 주셨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한 건데요. 일단 FDM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쓸 수 있다는 부분하고 실제 ABS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기능성 테스트까지 가능하고요. 뭐 여러 조립이나 이런 부분 보급형에서 할 수 없는 기능성 테스트, 그거는 이제 치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치수가 안정적인 파트를 바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전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이고요. 설명 안 드렸던 게 여기 이제 바로 클라우드 기반의 저희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가 바깥에 나와서도 핸드폰으로 장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간단한 터치 시스템이고 뭐 안정적이라는 얘기하고 서포트가 물에 녹는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FDM 좀 전에 설명드렸던 산업용 F170에서 못했던 부분이 만약에 이제 면이 좀 더 좋거나 디테일한 어떤 파트를 만들고자 한다고 하시면은 오브제 30 프로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어떤 소재에 대한 메이커의 수요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오브제 30 프로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중 두께가 상당히 적중 두께가 28 마이크론까지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크론 표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세형상 구현이 0.6mm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재로 쓸 수도 있고요. 서포트는 요 같은 경우는 솔루블도 있고요. 워터젯으로 가볍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혹시나 참 그리고 의료 쪽 관련된 랩을 준비한다고 하시면은 30 프라임에서 의료 전용 인증된 재료가 있거든요. MD610이라고 요걸 쓰시면은 관련된 어떤 메이커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건 소재적인 부분인데요. 아까 투명하고 고무 쓸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문 랩 준비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략히 장비 설명해 드리면은요. 저희가 FDM 같은 경우는 380, 450MC 대형 장비가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억, 3억 정도 되고, 아까와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게 3D 프린터를 검토해 보신다고 그러면은, 몇백만 원짜리고 몇 억짜리 이런 가격 변수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변수가 결정짓는 변수가 뭐냐면은 금액을 제작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비했던 장비보다 제작 사이즈가 커지고요. 또 하나가 재료의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재료가 상당히
어떤 고강도나 특수 소재를 원하게 되면은 장비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 380MC나 450MC는 특수한 그 울템 재료나 나일론 12 CF 등 고강도 고내열의 재료를 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요. 또 하나가 빠르고 정밀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장비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생산 속도가 정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FDM 방식을 선택해 주시면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J750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가 총 6가지가 섞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컬러 프린터가 5가지 색상이 믹싱돼서 풀컬러의 제품이 출력되잖아요. 인쇄되잖아요. 근데 J750은 5가지 재료가 섞이면서 풀컬러의 여러 가지 재료들이 섞입니다. 그리고 투명 재료가 있으면 투명이 있고 안에가 뭐 색상이 있는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런 제품들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주목된 내용이지만은 메탈 장비 같은 경우 3억대, 요건 방식이 좀 틀립니다. 요 같은 경우는 LMF 방식, 기존의 메탈 방식이죠. 파우더를 얇게 깐 다음에 레이저로 멜팅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요건 BMD 방식은 FDM 방식처럼 쌓아서 올린 다음에 나중에 노에서 경화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맞춰서 초이스 하셔서 선택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처럼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380, 450MC는 제작 사이즈가 커지고요. 그리고 있는 소재가 내열성하고 내고강도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소재에 대한 특징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커넥스 3와 이제 J750인데요. 여기 커넥스 3는 뒤에 붙은 거는 재료가 3개가 섞어서 서로 믹싱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질이나 투명이나 고무, 요게 세 가지 재료가 한 번에 만들어서 어떤 독특한 어떤 제품을 한 번에 수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종 사출이나 이런 부분도 한 번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J750 같은 경우는 6가지 재료가 믹싱돼서 풀컬러가 볼 수 있고요. 보시는 사진처럼 이런 풀컬러 재료가 도장이나 색상을 한 게 아니고요. 한 번에 출력된 바로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발 고무 느낌도 같이 넣을 수도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여기 투명 소재에서 안에 색상 있는 어떤 파트들 이런 걸 한 번에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쪽을 준비하는 쪽에서 상당히 파워풀한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캐너 부분인데요. 스캐너 같은 경우는 일반 랩에서도 간단하게 교육용으로 역설계나 이런 부분은 맛배기 보여준다는 식으로 해서 준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전문 랩 준비하시는 분들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설계 지원이나 검사 쪽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구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라인업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선 3가지 정도 소개하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먼저 지오메지 캡처라는 제품이 있고요. 요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삼각대 거치해 놓고 광학식으로 찍어서 3차원 데이터를 가져오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 장비 가격은 부가세 별도로 한 1,700만원 정도고요. 그리고 아인스캔이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좀 보시는 것처럼 거치도 가능하고 손으로 들고 핸드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아까보다 보면 아까 같은 경우는 정밀도가 한 60마이크론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한 100마이크론 정도 됩니다.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지만은 사용의 편리성이나 이런 역설계 정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용으로 준비하신다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좀 더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교육용으로는 좀 알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드렸던 거랑 똑같이 핸드 타입의 에바 아텍이라는 장비고요. 요 같은 경우는 좀 전 거보다 좀 더 높은 사양의 핸드 타입 장비라고 보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비 가격은 한 2,500만 원대고요.
캐릭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 교육용이나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은 이런 거를 하나 구매해 놓으셔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설명인데요. 3차원 스캐너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가 3차원 데이터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갖고 어디에 쓰냐, 뭐 캐릭터에 쓸 수도 있고,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만약 역설계를 하신다 그러면은 역설계 소프트웨어를 준비하셔야 되고, 그 데이터를 갖고 어떤 품질 검사까지 하신다 그러면은 품질 검사 소프트웨어를 준비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설명해. 역설계는 아까 말씀드린 3차원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걸 카피해야죠. 카피해서 그 모델링을 하는 건데, 기존에 어떤 3D CAD에서 모델링 하는 것보다 한 뭐 7, 80% 빠르게 똑같은 제품을 역설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설계 변수까지 뭐 다 반영돼서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됐고, 히스토리까지 다 넘어가기 때문에 모델링 한 거에서 여러 가지 쓰시는 활용도가 높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 품질 검사 쪽 소프트웨어는 제품명은 이제 저희가 하는 건 컨트롤 X라는 거고요. 기존 스캔한 데이터 갖고 기존한 CAD 데이터하고 이제 겹칩니다. 기준점을 어디에 정해 놓은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제품에 대한 평차, 뭐 두께에 대한 오류, 그리고 GTNT,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양하게 발리에이션 해서 그에 대한 검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원하는 파일 포맷에 맞춰서 레포트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품질 검사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고사양의 스캐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랩에서 준비하시기는 좀 어렵고요. 전문 랩 준비하시는 분에서는 좋은 스캐너,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린 거 외에도 고사양의 스캐너가 있거든요. 그 스캐너와 품질 검사가 만들려서 제품 검사용으로 네, 제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솔루션인데요. 뭐 저희가 그렇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거를 이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거를 이제 만들어 주냐, 그거에 대해 좀 더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사업 계획서를 모르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거 궁금하셔서 한다 그러면 저희랑 상담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 계획서 포맷이나 이런 걸 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하시려는데, 그러니까 어떤 주위에 메이커들이 많은가, 메이커스들이 많은가, 그러니까 주위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주위에 뭐 액세서리가 많으신 분들은 액세서리에 맞춘 어떤 메이커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 액세서리가 맞는 3D 프린터나 뭐 스캐너가 필요하다면 스캐너나 그런 가공기들 여러 가지 잡다한 기구들을 치공 어떤 이제 도구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 소프트웨어나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준비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역으로 기계적인 특성이 강하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뭐 로봇이 주위에 만드는 곳이 뭐 로봇 단지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많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직장인들 했을 때 하드웨어, 로봇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장비들, 뭐 3D 프린터도 FDM 방식 그런 데는 또 맞을 수도 있고, 스캐너도 고사양 뭐 검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준비하셔서 그런 거에 맞춰서 하드웨어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하는 부분들은 그냥 매커스페이스 공간에서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적어봤어요. 이 부분은 뭐 아이디어가만 있는 그런 분들은 이제 컨셉 설계에서부터 세부 설계 여러 가지까지 이제 지원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설계했을 때 검증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고, 그리고 CFM을 또 만들어 봐야 됐을 때 CFM은 어떤 걸로 해서 만드는지, 그리고 다음으로 교육적인 부분은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게 한 번에 다 연결된 거거든요. 그 연결된 거를 한 번에 구축해서 지원하는 어떤 사업계획서를 잘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람이 겪는 거죠. 뭐 어떤 아까 말씀드린 아이디어만 있을 때는 제품 디자인도 해드려야 되고, 여기 역설계라고 했는데 역설계가 아니라 뭐 설계겠죠. 설계나 역설계 이런 부분들을 한다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제품 제작하고 뭐 양산은 전문랩에서 지원을 해주겠죠. 전문랩 같은 경우는 뭐 CNC 장비까지 구축해 놓고 뭐 금형이나 이런 것까지 혹시나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뭐 제작 제품 지원까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2D 데이터만 뭐 손으로 어떤 치수나 아니면은 오토캐드로 해서 제품 그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제품 설계까지가 된 부분은 모델링 해서 3D 프린터 하려고 하면 모델링 돼야 되니까요. 모델링도 하고 그에 따라서 3D 프린팅 출력물을 갖고 시품도 만들고 또 어떤 제품까지도 뭐 나중에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샘플만 갖고 있다고 하면은 뭐 경쟁사 비슷한 샘플에 대해서 자기가 아이디어 추가해서 좀 어떤 걸 만드시겠다 기능을 넣어서 그러면은 삼성 스캐너 역사에 따신 다음에 제품 모델링 하시면은 제품 지원이나 이런 서포트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3D 모델링까지 다 하신 분들도 있겠죠. 간혹가다 뭐 직장인들이 다 모델링까지 해드려서 이런 걸 좀 제작해 주세요 하면은 3D 프린터만 있으시면 제작 지원 서비스는 해줄 수 있고요. 요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제작 지원을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뭐 말씀드렸던 뭐 유사한 세례인데요. 3D 스캐너가 갖고 있다면 3D 소프트웨어를 갖고 지원하는 방식, 그리고 CT나 MRI 같은 경우 의료 쪽 사업이겠죠. 뭐 주위에 의료인들이 많다 그러면은 CT나 MRI를 갖고 3D 프린팅 지원하는 것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만 갖고 있다 그러면은 바로 출력 지원하는 것, 예. 요거는 교육적인 부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거, 그 하드웨어 개발적인 부분 했을 때 제품 상담하면서 뭐 마케팅 지원까지 할 수 있는 부분, 뭐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가 또 있잖아요. 그 안에 자체적으로 뭐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전시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경진대회 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셔서 잘 메이커 랩을 사업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이커 스페이스 국내 성공 사례라는 섹션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작년에 메이커 스페이스 준비할 때 실무적으로 많이 컨설팅한 친구가 있는데 그 김영찬 주임이라고 김영찬 주임이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메이커스페이스 국내외 성공 사례를 발표를 맡게 된 김영찬이라고 합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국내외 성공 사례 발표 진행해 드릴 텐데요. 일단은 해외 사례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미국의 메이커스페이스 테크숍 관련해서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테크숍 같은 경우에는 민간 협력,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한 메이커 스페이스로 이제 청소년들이 메이커 활동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혼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기구가 있을 때 스스럼 없이 다가가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도 종종 보일 정도로 서로 다른 분야에 있고 다양한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협업하면서 이제 도움을 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 비용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월 단위나 아니면은 연 단위로 회원권을 찍어서 측정이 되며, 이제 교육 비용 같은 경우에는 고급반, 일반반으로 차별적으로 차등 줘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이제 회원과 비회원 차등으로 이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적으로는 개인 회원제의 자유창작 활동을 지원하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메이커 커뮤니티 구축 및 창업 활동을 장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중국의 메이커 스페이스 시드 스튜디오인데요. 시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공장형 제조기업으로 소량 생산이 가능하고 부품 및 마켓 매뉴얼, 공유 플랫폼 등을 제공하는 걸 초점으로 두었으며, 이제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 생산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개에서 이제 10,000개까지 부품 생산이 가능하고,
이제 일반 공장에 비해 10%에서 20% 저렴하게 제작을 하여 이제 기업체를 지원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는 일본 메이커 스페이스를 둘 수 있는데요. 일본 메이커 스페이스 대표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DMM하고 후지츠, 나크시스, 로프트워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만화, 오타쿠 문화를 원동력으로 중장력 이제 퇴직인들이 이제 재창업이나 아니면은 삶을 즐기고 다양하게 만들어보고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일본의 DDM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DDM 메이커 스페이스가 저희 그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와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 랩과 조금 유사한 사례인 것 같아가지고요. 이걸 꼽게 되었고요. 일본 DDM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메이커 착업을 지원하고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 이제 공간을 기획하고 그리고 메이커 스페이스를 죄송합니다. 제품을 만들어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기획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출력 데이터 창작 강의를 진행하고요. 스트라타시스 장비를 활용해서 이제 뭐 장비 운영법이나 이제 제작품을 직접 시제품으로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비 구성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 18대 정도 구비를 해놨고요. 3D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3대 정도, 그리고 드릴링 머신 및 CNC, 레이저 커터기, 그리고 다이캐스팅, 미싱, 실크 스크린 등 이렇게 장비를 구축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DDM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를 체험하게 이제 하고요. 그리고 월 정액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회원권을 발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이상 그 투어를 진행하기 때문에요. 이로써 이제 DDM 메이커 스페이스 홍보도 진행하고 이제 국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메이커 스페이스란 게 뭔지도 넓히 알릴 수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내 그 메이커 스페이스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고려대학교 전문랩 엑스게러지입니다. 일단은 엑스게러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작업 공간으로 만들어졌고요. 타 공간과의 차별화를 위해 수준 높은 3D 프린터 및 레이저 커팅기, CNC 조각기, 준산업용 시제품 제작 장비를 구축 및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엑스게러지 메이커 스페이스는 고려대학교 내에 있는 파인빌과 밀접한 연계를 바탕으로 하여 파인빌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팀을 구성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였다면 엑스게러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서 이제 현성화시킨 이제 제작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 구성으로는 이제 최첨단 3D 프린터, 저희 이제 스트라타시스 J750 장비하고요. 폴터스 450MC를 설치를 진행해 주셨고요. 그리고 레이저 커팅기, 그리고 프로그래밍 자수 재봉 틀, 그리고 티셔츠 프린터, 최첨단 목공실을 준비해 놨고요. 그리고 만능 CNC 장비를 구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비 교육만 받으면 고대인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만큼 이제 학생들에게 개방을 했고요. 그리고 장비별 교육을 월 2회씩 교육 개설해서 이제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이제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랩 부분에서는 한국 항공대학교를 이제 뽑을 수 있는데요. 한국 항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드론 특화 메이커 스페이스로 운영하면서 항공 우주 분야의 특성화 대학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드론을 제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발달된 이제 공예 산업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방문하고 제작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 구성으로는
스트라타시스 3D 프린터인 F170하고요. 보급형 교육용 장비인 메이커봇, 그리고 큐비콘, 얼티메이커 3D 프린터, 그리고 레이저 커팅기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성대학교 일반 랩, 메이커스페이스 상상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성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프린터 장비 교육, 패션 기자재 교육, 3D 프린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생활 소품 및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로 이제 교육 활동을 보통 진행하고 있고요. 보통 패션 쪽에 맞춰져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스캐너를 이용해서 얼굴을 측정한 다음에요.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자신 피규어를 제작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제공해 주어서요. 이용객들 방문을 조금 끌어들이는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비 구성으로는 3D 프린터, 이제 스트라타시스 F170하고 보급형 3D 프린터 들어갔고요. 그리고 3D 스캐너, 아인스캔 장비를 구축했고요. 디지털 프린터, 재본기, 열프레스기, 공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도에 2018년도에 일단 메이커 스페이스 선정된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업 목적을 일단 확실하게 하고 이에 맞는 장비를 구매해야 된다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장비를 왜 장비를 도입하고 이 장비가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하면 조금 선정되는 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이게 메이커 스페이스란 개념이 아이디어 회의 장소 및 작업 공간을 세부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선정될 확률을 높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이제 말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5년 후 이게 메이커 스페이스가 5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5년 후에 지원이 끊어졌을 때에도 자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계획 있게 기입하면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홍보하는데 지금 현재 메이커홀에서 메이커 스페이스 신청이나 홍보 같은 걸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메이커 스페이스마다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개개인 홍보를 이제 어떻게 진행하겠다, 어떤 이제 계획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기입하면은 사업 계획이 선정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짧아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지 못한 게 아쉬운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제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표자로 필요하신 분은 설문 작성해 주시면요.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설문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써 프로토텍 메이커 스페이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